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에도 여야는 서로를 겨냥한 메시지를 각각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개혁 완수와 내란 척결을 강조를 했고요. 또 국민의힘은 국가 전산망 사태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실정을 비판했습니다. 다양한 정치 이슈와 또 연휴 민심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을 맞아서 여야 모두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서로를 좀 향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과 법치 상식의 질서를 지켜내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같은 여야의 메시지 각각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 숙제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킴으로 인해서 내란을 극복하고 네. 동시에 또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지금 장애투쟁까지 하면서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 않나. 좀 빨리 정치를 정상화시켜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좀 민생과 경제를 좀 제대로 만들어주고 지금 특히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런 국민들의 바람과 상당히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에 명절 현수막을 보니까 여야가 좀 자극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한가위를 좀 풍성하게 행복하게 보내라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여서 좀 다행인데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고 다시 여야가 격돌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지금 굉장히 좀 헛바퀴를 돌고 있는 민생 경제 협의체 이런 걸 좀 정상화해서 민생과 경제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투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민의힘은 민심이 바라는 것하고는 좀 정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듭니다. 예, 추석을 맞아서 좀 명절만큼은 협치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올 한가위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협치를 하기를 다 바라죠,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관세 협상도 표류하고 있고 국가 전산망도 지금 먹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수도권 집값 지금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요. 물가를 비롯한 서민생활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지금 살기가 고단합니다. 국가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민생 회복과 내란 프레임 얘기하잖아요. 사실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4개월 동안에 민생 회복과 관련된 조치를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아프게 지적하자면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얘기하고 무슨 실용주의 얘기하셨지만 대통령의 말로만 있었고요. 국회 입법활동으로 뒷받침된 거 없습니다. 자기들의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법안만 통과시켰고 더 센 법, 더 센 법 이거 통과만 시켰거든요. 한마디로 정치 과잉, 권력 과잉, 말하자면 정치 보복 여기에 집중한 4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추석의 연휴를 넘기면서도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여당으로서의 반성은 보이지 않고요. 계속 이런 식의 정치 과잉, 권력 과잉 드라이브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1인 구하기를 위한 사법부 흔들기, 그다음에 수십 년 동안 정착한 바람직한 정치 관행들, 국회 관행들 다 무시하고 심리나 행포만 보이는 그런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집권 여당이 야당처럼 하는 부분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지방선거까지 소환이 되면서 말하자면 정권 중간 심판론에 불이 조기에 점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여당의 반성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여당의 반성의 시간이 아니고
야당의 반성의 시간이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죠. 지금 정권이 왜 넘어갔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때문에 정권이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12.3 비상계엄 그리고 정권을 뺏긴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국민의힘의 책임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윤석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정당화하고 옹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특검의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정쟁화가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정상화되지 않고 협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인수위 없이 이 정권이 출범했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협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코스피가 3,500을 찍고 있다. 라는 부분은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 얘기를 잠시 이따가 하고요. 일단 지금 뭐 했던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여야가 서로에게 날선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오늘 밤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방영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은 좀 어떨 걸로 보세요? 추석 민심은 이제 이번에 추석 연휴가 최장 한 10일 정도 되니까 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을 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48%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만 많게는 뭐 60% 중반, 적게도 지금 50% 중후반대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 연휴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50% 중후반 그 정도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기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방금 뭐 지지율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질문도 좀 같이 드리고요. 또 오늘 밤에 있을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예능 프로 출연 이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 좀 듣겠습니다. 뭐 그 프로그램을 봐야겠어요.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예.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된 게 48시간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미국 갔다 돌아오신 게 26일인데 그 주의원, 국민의 주의원이 그 문제를 48시간 동안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능 찍기에 바빴다. 이 부분,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허위사실 공표로 무슨 고발하겠다 어쩌고 하면서 정작 언제 찍었다는 걸 밝히지 않다가 이틀 뒤에 관련 증거가 나오니까 김남준 대변인을 통해서 밝힌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27일 날 중대본 투제를 국무총리를 시켜요. 대통령은 그 전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대통령이 이 사태의 중대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0시 반에 무슨 대통령실 3실장하고 그다음에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모아서 비상대책회의 했다는 건데 그분들 모았다라는 게 대통령실 멤버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뭐 차다면지 간다면지 대책회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고 난 뒤에도 중대본 회의가 그날 오후 5시 30분에 열립니다. 만약에 예능 프로가 없었다면 오후 1시에 열리든 오후 2시에 열리든 열릴 수 있었겠죠. 말하자면 국가 전산망 먹통으로 행정이 마비되고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예능 프로 찍을 생각만 했다라는 것을 일정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정치적 이슈로 발화가 된 상황에서 오늘 밤 10시에 방송에 나오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보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예단은 안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이런 접근은 좀 제가 볼 때는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계속해서 그야말로 뭐 정쟁화 시키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과연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잃어버린 48시간을 얘기하면서 국가 정보 전산망이 화제가 나가지고 먹통이 됐는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다.
마치 행방불명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화재가 났을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을 해가지고 밤새 상황 보고를 받고 그리고 비서실장 또 뭐 정보실장으로부터 다 보고를 받고 그리고 또 시장 뭐 또는 군수 시장 이런 사람부터 뭐 보고도 받고 그리고 대책회의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이거야말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라는 이제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되겠고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사태의 중대성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유능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장 시절에도 일을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 시절에도 굉장히 잘한다. 유능함을 국민들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을 향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른다라는 평가는 좀 제가 맞지 않고 이런 표현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좀 적합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 좀 짧게요. 반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추석을 앞두고 예능 프로 찍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였으면 대통령이 소통하는 노력으로 잘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여러 말씀하셨지만 48시간 동안 대통령께서 사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냐면 현장 방문도 없었고 중대본 회의도 48시간 동안 없었고 공개 회의도 없었고 직접 브리핑도 없었고 행안부 장관, 주무부 장관으로부터의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실에 앉아서 전화 받고 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 참모 모아서 얘기했다. 이게 지금 핑계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위협했다면 뭐 사과를 한다든가 유감이라든가 하고 넘어가면 되지. 이걸 지금 정확하게 사실을 조목조목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할 일입니까?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이 할 일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고발은 안 했고 법적 하겠다고 한거 대응을 아닙니까?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고발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관계가 공방으로까지 다르고 이어지고 있는 이 대통령 예능 녹화 이야기까지 좀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앞서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관련해서 두 분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4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오른 53.5%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의 지지율 흐름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48%의 득표로 당선이 됐지만 여전히 50% 중후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리얼미터의 경우를 보면 최근에 1%포인트 이상이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지지율도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격차가 더 커졌다. 이 얘기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또 대통령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잘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왜 그럼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교착 상태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국가 정보자원 관리원이 화제가 났지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실한 사과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모습.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발목 잡기만 하고 장애 집회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금 리얼미터 측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명확한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억지로 제가 공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통령 취임하신 지 4개월이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면 밀월 기간에 해당합니다. 밀월 기간 동안에는 애지간한 일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유지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밀월 기간에 지금 지지율이 높은 거 절대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 6개월 이내 걸 다 보시면 나중에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보면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김현지 실장 논란이라든가 국가 전산망 지금 목동 사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가중되면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국민의힘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지지층의 일부가 이탈을 했습니다. 했고 이탈한 지지층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그분들에게 어떤 소구력을 가지고 호소력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반성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추석 이후에 연말 연초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조치들 당혁신이라든가 뭐 지방선거 대응을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들을 실행할 거라고 저는 보고 일단 사실관계니까 짧게만 얘기하면요. 밀월 기간에 이 정도 수치는 낮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세 번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일 높았고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두 번째가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세 번째가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것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높은 것이다라는 팩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같은 숫자라도 두 분께서 좀 해석하시는 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7.2%, 국민의힘은 35.9%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도가 이제 지난주 대비해서 3.9%포인트 오른 거고요. 국민의힘 지지도는 2.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오차 범위 밖으로 좀 벌어진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지지율 흐름은 좀 어떻게 달라질지 또 변수는 없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하락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특검의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권성동 친윤, 원조 친윤의 핵심인데 이미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돼서 지금 기소가 지금 된 그런 상태고요. 또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내란과 관련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곧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굉장히 국민의힘의 지지율에는 악재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12.3 비상계엄 내란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12.3 비상계엄 내란 세력과 절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장외 집회를 열어가지고 강성 구구 세력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고 그리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는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그만큼 흡수를 해서 반등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즉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안정당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대안정당으로 국민들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뭐 깊은 반성, 성찰 그리고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앞으로도 정체 혹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동의를 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죠. 아니 뭐 국민의힘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는데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4개월 동안에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는 경향을 보여왔어요. 왔고 물론 이게 국민의힘이 원래의 전투력을 회복하고 지지세를 회복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아프게 지적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아마 이거는 국민의힘이 반성할 대목이 있다면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에서요. 양당 지지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쪽 후보를 지지하겠냐는 조사는 정당 지지율과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4개월 정도 됐는데 이미 지방선거 등판론이 그 혼전 양상이다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집권 여당이 집권 여당다운 행태를 못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조기에 정권 심판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년 정도 내외로 있는 선거는 역대 선거가 다 집권 여당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월 지났을 뿐인데도 지금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오차 범위 이내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반성할 건 국민의힘이 반성할 테니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제발 좀 집권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서 국정을 책임지고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제가 구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너무 일방적이니까 제가 짧게만 얘기하면요.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리를 대거 뺏길 것으로 일반화돼 있는데 반대로 최근에 여론조사를 좀 아니 보시죠. 잠깐만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 결과를 이제 두고 보면 알 텐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PK지요.
수성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나머지 지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말씀 네. 좀 배 드립니다. 교수님의 고언은 제가 잘 기억했다가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다시 최종적으로 뭐 맞춰보시죠. 누가 맞았는지 두 맞춰보죠. 분께서 네, 굉장히 그렇죠. 좀 이 추석이니까요. 네. 조금만 더 나를 조금만 더 누그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당과 대통령실의 어떤 속도, 또 온도 차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이나 취지에 동의를 하지만 가끔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속도나 온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당과 직접 소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가 이 질문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우상호 정무수석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윤석열 정권처럼 여의도 출장소처럼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동시에 당의 속도하고 온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개혁에 대한 속도, 온도는 다소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 또 민주당 같은 경우 3대 개혁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 근데 이제 특히 쟁점화되고 있는 부분이 검찰 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인데 이 방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또 그리고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다 똑같은데 문제는 속도와 관련해서 또 그리고 방식과 관련해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시 개혁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국민 통합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완만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소 상대적으로 그리고 방법도 굉장히 좀 파열음을 내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 이런 메시지는 좀 정청래 대표 비롯해서 민주당 수뇌부도 좀 새겨볼 대목이 아닌가. 다만 지금 정청래 대표도 그러고 이재명 대표도 그러고 고민이 강성 지지층들의 또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속도 조절을 해가느냐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또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아닌가,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과 당의 어떤 건강한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었다라고 하셨는데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혁과 통합을 같이 가져야 되는 과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가능한 걸까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취임해서 국정개혁이라든가 국정운영에 힘을 붙여갈 수 있는 기간이 크게 잡아도 한 2년 정도인데 특히 첫 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취임하자부터 민주당의 정치 과잉, 그 권력 드라이브 과잉 때문에 대통령의 이슈가 번번이 묻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지도부는 지금 포스트 이재명을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었다면 다음 민주당은 누구의 민주당이 되느냐 이 얘기인데 말하자면 내년 8월에 있을 전당대회까지 보폭을 넓혀서요. 네. 강성 지지층의 소구력을 가져야 계속해서 당내 권력을 쥐고 갈 수 있다고 계산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금 국민의 삶이나 국정 운영보다는 자신의 정치 기반을 넓히는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엇박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이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을 결정을 하면서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체포 지휘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찰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조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경찰의 수사 담당관이 그 체포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검찰에 전달돼서 검사가 법원에다 청구해서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사람이 걸려 있어요. 영등포 경찰서 수사관, 그다음에 남부지검의 검사, 남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세 사람이 걸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국민의힘이 밝힌 상황이니까요. 예. 그건 그렇게 가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보통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가지고 저렇게 긴급 체포 형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김현지 실장 문제가 불거진 거하고 시점이 똑같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추석 밥상에 김현지 실장이
그 안건이 이슈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물타기 한 거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정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또 국민의 그 방어권이라든가 수사에 대한 방어권이라든가 이걸 침해한 걸로 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점검하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게 석방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러니까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김현지 실장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했다라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몰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느냐,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석방을 결정한 판사도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왜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느냐, 6차례나 출석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게 체포가 적법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체포가 적법했다라고 석방을 결정한 판사가 내렸습니다. 판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셨지만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에 대해서도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린 판사의 결정은 수용하고 불리한 판단을 내린 그런 판사에 대해서는 불복하고, 그러면 이거는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죠. 이런 행태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지지를 좀 받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